예, 이번 사건은 2022년 10월 22일 선고된 2021-250-735 판결입니다. 어, 행위자의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회사는 건축기술, 건설사업관리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실은 피고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에 총 5차례에 걸쳐서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 약 500명에게 피고를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 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회사 주주, 조합원, 직원들 약 371명의 임명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의 같은 내용의 글, 그리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허위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내용의 글,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사직하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중 4개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고소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 쟁점은 크게는 아주 크게는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법인도 과연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특히 명예훼손이죠.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원심에서는 제2의 변론기일에서 위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였습니다. 원심법원. 그리고 원고 회사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밝히면서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변론기일에서 형사판결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회사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고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도 결국은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명예란 그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이와 같은 명예라고 하는 것이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 결국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즉 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평가가. 그래서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 그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법인의 목적 사업인 사업 수행에, 즉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법인도 뭐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인격권, 특히 명예나 명성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그 명예를 훼손한다는 건 무엇이냐?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대법원은 행위자가 법인을 상대로 그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그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훼손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됐다라면은 그거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피고의 문자 메시지와 게시물들은 원고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를 비방한 결과이고, 이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법인의 명예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라고 하는 게 명예라고 할 수 있고, 그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결국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가 곧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명예훼손죄, 그 범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고, 따라서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판례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